우리 토론할 때마다 이 나토식 핵공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 핵공유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거는 좀 그렇고 미국 핵이라도 지금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공유라는 게. 그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지금 사드 배치만 가지고도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 보복을 했는데 일단 중국에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보복이 아마 들어올 테고 그리고 일본이 또 그 재무장을 더 강화해서 지금 일본은 국가 안보가 위태로울 때는 타국 그 전쟁에도 자기네가 개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핵 공유가 어떤 형식이냐 해가지고 두 분이 그때 금요일 날 좀 많이 논쟁을 하시고 했는데 어찌 됐든 한반도에 핵이 들어온다고 할 때 중국과 일본과의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도 10월에 자유한국당 시절 발표한 민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중심 평화론입니다. 우리 당의 전시입니다. 여기에서 실효적 북핵 억제를 위해서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추진한다고 당이 결의를 했어요. 우리 당이. 그 다음에 2020년 9월에 발표된 외교 안보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당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 이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중국이 북핵을 억제를 못하는데 왜 우리나라 핵 문제를 관여를 합니까? 중국이 북핵을 억제를 해주고 폐기를 해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핵 억제, 북한 핵 억제를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당위의 문제고요. 우리 지금 사드 배치하는 거, 성주에 하는 거 가지고도 진영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반대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할게요. 2017년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2017년도에 우다웨이가 4월에 대선 때 후보 방문을 했을 때 내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해달라고 그러길래 중국이 핵 억제를 해주면 철회하겠다. 핵 억제를 못 해주는데 왜 그걸 주권 지배하느냐. 사드 배치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 한국의 그 정치권, 정치 사회의 진영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갈등이 존재했는데 실제로 핵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또 엄청나게 갈라진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하셨으면 크게 그거 봤을 다 때. 감안하죠. 대통령의 결단 문제죠. 저는 미국은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핵의 모든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위라든가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론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일본의 이런 하죠. 관계상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2003년도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대북 송금 사건 때 박지원 씨는 구속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수천만 달러 송금 지시한 DJ는 수사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죠? 그렇죠? 저는 그 사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알든 모르든 그거는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문재인 수석이 그 당시에 박지원 씨는 구속해도 실제로 지시한 그 DJ는 수사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통치행위라고. 대통령 통치행위가 수사 대상이 됩니까? 글쎄 저는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지금 통치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문제냐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억 불인가를 산업은행에서
뭐 어떻게 전용을 해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특경법 배임하고 자, 뭐 이런 그 정도 정도 구속이 된 것 같은데요. 답변을 네. 내하고 네네. 대통령 통치 행위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수사를 대통령의 안 하기 통치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법수사 대상이 안 되면 예. 부하가 한 것도 처벌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못하죠. 네, 안 부하가 하죠. 한 것도 박지원 씨가 한 것도 아니 그거는 다르죠. 아니죠. 밑에 사람은 실행자니까 범죄 행위자니까 그거는 처벌을 할 수 아니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보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와라 하는데 적국으로 잠입 탈출한 것을 통치행위니까 처벌을 못하면 이후락도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이후락 씨 처벌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로서 내 이야기는 대통령을 처벌 안 하면 그런 논쟁을 밑에 있는 사람도 검찰총장 좀 처벌할 수 하셨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 통치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입니까?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까? 공천 관여는 대통령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은 되는데요. 저희는 공천 관여보다도 국정원 자금을 갖다가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거를 그때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드러났기 때문에. 공천 관여한 것을 네. 직권남용으로 기소하셨어요. 그리고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아니요, 징역 3년은 그리고 두 번째, 돈 국정원 예산 이걸 갖다가 네. 청와대에서 지금 뇌물로 지금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뇌물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네. 질문을 하고 난 네. 뒤에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거 모릅니까? 그거 몰랐습니까? 그거는 뭐 과거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요 대북 특수 공작비입니다. 네.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고 네. 포괄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있어요. 네. 예산의 10%를 포괄사업비라고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정원에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사업비는 이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정원의 포괄사업비로 편성해서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통치 지원을 시절에나 합니다. 있었던 얘기지. 아니 그걸 지금 지원을 하는 법치국가에서 거를 국정원장들을 전부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난그 처벌하는 것 보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 생각이 어때요? 그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은 그러면 뭐 수사 지휘를 한다고 그래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특활비 판공비를 상납을 받으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사면을 한다는 됐습니다. 별개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희가 네.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얘도 부적절합니다. 뜨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어제 포린 폴리시하고 네. 르몽드지에 나온 외신 이야기입니다. 네. 포린 폴리시하고 르몽드지에서 외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 외신하고 또 불란서 최고 일간지라는 르몽드지에서 한탄을 내놨어요.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끌고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인데 거기 왜 거기야 나를 당연한 끌고 거고. 들어가요? 아니 네, 됐습니다. 예. 지난주에 예.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그건 그렇고